자, 지금부터 피하 지방 법원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아유, 날씨가 비가 오더니 좀 쌀쌀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네네. 한 주 동안에 참 많이 아, 또 있었어요? 또? 아, 예. 형님은 무슨. 아니, 뭐 저기 이렇게 일이 요즘에 많아요? 또 우리 똥 먹이는 교회 때문에 어. 참 이게 정말 우리 피해자분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근데 가해자들은 또 뻔뻔하고 네. 사실 또 가해자의 입장을 내가 또 어느 정도 또 동의는 전혀 안 되지만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죠. 가해자가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나락으로 떨어져야죠. 떨어지고 그 네. 떨어진 다음에 제기를 노려야지. 그럼요.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는 건 안 되죠. 네. 예. 똥 먹이는 교회 지금 저기 상대가 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평화나무. 예. 그래서 저기 쉽게 이 국면 넘어갈 거란 생각하지 말고 정도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꼼수 쓰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방송 모니터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마 그 추종자들이 아마 이 방송 많이 볼 거예요. 네. 보고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예. 김영민 씨에 대한 우리 덕담 좀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소재인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 저희가 벌써 같이 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작년 7월부터 그렇죠.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다 거의 돼가네요. 1년이 다 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요. 아유, 정들었습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들어서 이제 헤어져야죠. 자, 헤어질 때가 된 신지주 변호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지주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아니, 네. 요즘 진짜 방송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볼 때마다 나오시고 아, 계시고. 맞아요. 김호준 씨 방송도 나오시고. 네. 예, 예. 아니 황교익 선생님 방송도 아, 맞아요. 제가 사실은 황교익 선생님이랑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드는 정책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정책을 안내해주는 그 맞따라 멋따라 마칼럼니스트와 함께 네, 제가 이제 추임새를 넣으면서 네네. 정책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못 따라 못 따라요? 너무 생뚱맞은 프로그램 그 아니에요? 아니 우리 황교익 선생님이 마칼럼니스트니까 예. 아, 거기 변호사가 왜 그때 껴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게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저러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오셔서 예. 앞으로 진짜 방송에 뭐 변호사로서 기대 줍니다, 진짜. 예능을 하고 싶어 하세요. 또. 예. 개그를 좋아하시고 옛날 MBC 코미디 시험 예. 보셨다고 개그맨이죠. 알고 계시죠? 예. 이제는 뭐 시사평론가의 개그를 접목한 아이, 맞습니다. 김용민 씨 아니겠습니까? 맞아. 예. 그래서 그 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졌다라는 그 아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아리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 저기 평론가 쪽에서 아, 평론가 김모수민이라고 뭐 맞아요, 친구를 맞아요. 포함해서 예. 그 친구 잘 지내나요? 요즘 못 뵀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잘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성할 친구예요. 우리 김모수민이라고. 근데 저도 사실은 김용민 TV가 좋았고 나오고 싶었던 게 재밌는 거예요. 아이고, 보면 유쾌해. 예. 아, 코미디를 좋아하세요? 아 예. 정말요. 저는 그 유쾌함이 너무 좋아서 제가 팬이잖아요. 저는 이 코미디의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얼마나 코미디를 좋아하는지. 네. 그래서 요즘에 개콘이 폐지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게요. 그런지. 예. 맞아요. 상징적인 근데 뭐 방송인데. 웃음이라는 게 네. 없어지지 않는 코드잖아요. 네. 또 좋은 곳에서 또 나올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웃음의 소재는 굉장히 고갈됐어요. 그렇긴 해요. 방법이 없어, 다 방법이. 못하게 하니까. 예, 뭐 외모를 갖고도 못하고 뭐 옛날 바보 연기는 뭐 시대별로 네. 아이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삼용, 뭐 이주일, 심영래 등등. 그럼요. 계보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끊겨 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공채 개그맨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예. 이런. 더 이상 코미디언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등용문이 사라진 거죠. 자, 김용민 TV에서 공채 개그맨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제가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공채 1기 개그맨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기 아니. 예. 저희는 18기부터 모집을 하겠습니다. 왜 18기부터요? 예? 18기. 숫자에 대한 의미인가요? 좋잖아요. 네, 좋으니까. 예. 네, 오시자마자 18기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네요. 예, 예, 예. 다 저 다시- 선배가 됩니다. 제가 19기거든요. 예, 18기로 저희 선배가 네,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뭐 또 저기 그 황교익 선생도 아마 감동 감화를 받을 그렇죠. 돈가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성목장 한돈 로스 가츠. 자, 세상에 즉석 돈가스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돈가스는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설성목장이 만든 설가츠 한돈 로스 가츠. 아이들 밥 반찬으로 또 아이들 맥주 안주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밥 반찬으로 간단한 맥주 안주로 이제 돈가스 뭐 고를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설가츠는 이제 설성목장이 만든 프리미엄 경양식 브랜드입니다. 로스가츠는 돼지 등심으로 만든 돈가스를 의미하는데요. 신선한 국내산 무항생제 한돈 등심을
정성껏 손질해서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고기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일반 돈가스에 사용되는 부석한 빵가루가 아니라 직접 베이킹한 세상에 이걸 위해서 진짜 직접 바삭해요. 베이킹을 했어요. 네. 직접 베이킹한 수제 빵가루로 만들어서 바삭한 식감까지 갖춘 설가츠 로스가츠의 이제 매력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랬지 않습니까?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설가스, 로스가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걸 예언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언을 하셨어요. 아, 18대 예언자시네요. 대통령 때문에 네. 김용민 TV 18기 개그맨부터 이제 선발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설가츠, 로스가츠는 먹기 좋은 설가츠. 1인분 분량으로 손질된 아, 진짜 등심 덩어리를 손으로 두들겨서 연육 작업을 한 다음 고기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코코넛 밀크에 충분히 숙성시켜서 극강의 부드러운 육질을 완성합니다. 그 후에 직접 베이킹한 빵가루로 튀겨서 속은 촉촉 겉은 바삭한 프리미엄 한돈 로스가츠를 완성합니다. 한돈 등심 로스가츠 한 팩 280g인데 네. 정가 6,900원, 그러나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6,450원, 7% 할인입니다. 한돈 등심 로스가스 3팩 280g 곱하기 3개는 정가는 27,700원. 네. 그리고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17,400원. 16% 할인 싸네요.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프리미엄 한돈 로스가츠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설성목장이 추가 이벤트 또 추가 증정 이벤트도 하는데요. 설성목장 전 제품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아이 세상에 자, 여러분 설성목장 한우 왕만두 와. 420g 와. 한 봉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와. 쓰러집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서. 네. 아, 설성국장 뭐 믿고 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설성목장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해 보시고 덤으로 한우 왕만두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아니 이거 진짜 맛있네. 자, 그래요. 어때요? 맛있습니까? 빵가루가 네. 진짜 고급져요. 빵가루가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 신기하네. 기름에 튀긴 거예요?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프라이팬에. 그죠 기름에 세상. 담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 저기 또 돈가스 먹으려고 또 기름값이 더 나가겠네. 요즘 기름값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잘 됐네요. 기름에다 튀기면 개소리라고. 아, 저는 근데 아까 이제 튀기시길래 기름에 하시길래 이 빵가루를 사실 별도로 묻힌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너무 이게 포장되어 있는 빵가루 느낌이 아니고 근데 와우. 놀라시지 말아요. 이게 이거 남자분이 하신 거거든요. 와우. 네, 근데 저분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 알거든요. 엄미애 그냥 한 씨가 거예요, 있어, 엄미애 씨가. 네. 아 진짜요? 예. 이 엄미애 씨가 이 돈가스를 만들었다. 여러분 색감 아주 멋지죠?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엄미애도 만들 수 있는 돈가스다. 네. 엄미애 씨. 아 요리를 저렇게 워낙 못하는. 저기 건물주 딸이라서 저기 부잣집 딸이라서 손에 물 한 번 안 맞추고 물 한 번 묻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가스 네, 오늘 기름을 제조가 묻혔네요. 가능합니다. 예. 오늘 기름 묻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진짜 고기가 굉장히 두툼해요. 아, 그래요? 고기가 실해요. 맞아요. 실한데 이게 코코넛 밀크에 뭐랄까 이게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 한 거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네. 겉은 바삭. 네. 소금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빵가루는 막 바삭바삭하고 진짜네. 네,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엄청 촉촉해요. 맞아요. 고기가 두툼해. 난 이거 저 고롭게 먹는 줄 알았어요. 오. 진짜 정말. 바삭해요. 네. 아니 이게 한 팩이면 한 덩인가요 이렇게? 아, 이거, 아, 진짜요? 이 전부가 이거 양도 많네. 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입에 다 들어갔네. 너무 느꼈어. 네. ASMR까지. 그 설성 목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설성이 있잖아요. 설성이 어쩐지 제가 문산에. 강남 사무실에서 키우는 한돈. 아 강원도에 있고. 아 진짜로 목장이 있는 거예요? 아 목장에서 그러면 직접 막 고기도 기르시고 소도 키우시고 아이고. 시작하셨구나. 아 진정성이 있는 그룹이네요. 예. 저는 저녁을 먹고 왔는데 밥까지 다 먹었어요. 오, 이게 진짜? 밥이랑 와. 조합도 진짜 좋고 굉장히 맛있네요. 고기가 두툼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밥까지 다 드시고 밥까지 다 드시고 처음 봤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첫 주제 뭘로 가볼까요? 어제가 이제 5월 18일이었고요. 5월 8일이었죠. 예. 네, 5.18 4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종 행사와 이제 그런 것들이 열렸는데 저희도
이번 주제로 전두환 내란죄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좀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네,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 그 전두환 내란죄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결은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에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근데 이제 먼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내려졌죠? 96년이요. 96년. 97년도. 7년도. 7년도 4월 17일. 네, 97년에 뭐 했어요? 황인희 씨. 97년에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죠. 1학년 예, 때.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아예 관심조차 못 느끼고 있었을 시기라 네. 좀 후회되네요.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97년에 복학을 했네요. 네. 네. 이제 93학번이었는데 네. 97학번 새내기들이 하도 수업 시간 떠들어가지고 네. 야, 손 들어. 그래서 손을 들었던. 네, 손을 들게 했던. 그때 그런 게 가능했나요? 가능했지. 와. 똥군기라고 하죠. 똥군기. 예. 뭔 얘기라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알겠습니다. 빨리 예, 알겠습니다. 네, 97년도. 전두환. 네, 97년도에 이제 선고된 전두환 내란죄 관련돼서 전두환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그 이제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전두환 등이 12.12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에 이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헌문란의 폭동, 즉 내란죄이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전두환 등이 이제 발생시킨 12.12 군사 반란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게 내란죄이다. 이렇게 네. 이게 1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내란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이지 이거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게 2단계예요. 시민들이 정당한 행위를 했다. 그렇죠.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게 이제 2단계고 네. 그렇다면 3단계가 전두환 등이 계엄군을 이용해서 광주 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한 거는 이를 통해서 이제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내란 행위다.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를 난폭하게 계엄군을 이용하여 진압한 것이 내란 행위이다. 이렇게 3단계의 구조를 거치고 있습니다. 뭐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나라 국민이 뭐 시위를 하는데 자국군이 총을 쏜다. 이거는 뭐 명백한 내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학살을 한다는 거는 그거 어느 나라 군대가 그게 용납이 될 만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12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풀어보자면 네. 10월 26일에 18해 동안에 집권하셨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 맞아서 돌아가셨죠. 네. 예. 이제 그로부터 이제 18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던 그 독재자가 사라지니까 권력이 없는 상태예요. 네. 뭐 비록 뭐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했지만은 뭐 사실은 최규하 씨가 그럴 만한 국민들의 지지와 또 신망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꼭두각시 같은 그렇지. 느낌이었죠. 그래서 예, 예. 권력의 공백기였어요. 네. 이런 와중에 전두환이가 나라고 못했소냐 해가지고 이제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당장 자기 위에 있으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그 새갑지 않게 나오는 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제거하기로. 그래서 그랬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2.6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재규하고 협력했다. 맞아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엮었죠. 대통령 허락도 받지 않고 나중에 사후 재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하여튼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체포를 합니다. 이 자체가 이제 내란인 거지. 맞아요. 파극상. 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전두환이가 뭐 모든 권력을 다 한 손에 넣었어요. 네. 군에 있는 그 정보 그걸 그 한 손에 장악했죠. 장악했죠. 그거 뭐라고 그러나 지금 나중에는 이제 그 보안사였죠. 보안사. 네. 보안사령관이었고 수도당의 사령관. 그리고 이듬해 보면은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이건 군 밖의 정보. 그러니까 군 안의 정보, 군 밖의 정보. 양대 그 정보 권력을 다 손에 쥐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규하지만은 허수아비지. 맞아요. 전두환이가 실권을 갖고 있었어. 이런 와중에 5월 17일 서울의 봄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니 이런 분들을 싹 다 잡아 집어넣고 이거 참. 그래놓고 이제 5월 18일부터 본보기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랬죠.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근데 광주 시민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막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잘 봐. 시범 케이스로 한번 조져줄게. 이러면서 막 시민들을 상대로 학살을 했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12.12로 하나, 네. 네. 그리고 5월 17일 날로 하나, 그렇죠. 그리고 5월 18일 광주 학살. 네. 이걸로 이
세 가지로 네. 전두환의 내란 행위가 맞습니다. 성립이 된다. 너무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 그리고 이제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이제 의결하게 하고 선포하게 한 거는 이게 짚고 넘어갈 게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될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한 것이거든요. 뭐 국가적으로 정말 위기 상황이거나 뭐 위급한 상황이거나 그래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선포를 전쟁 또는 사변 그리고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서 맞아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여야지 비상계엄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제 당시 피고인들이 이제 변명한 내용을 보면 전두환 등 네, 전두환 등이 변명한 내용을 보면 뭐 시국 아마 북한 그런 핑계들을 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게 시국이 불안한 상태에서 국지적인 간첩 침투는 있었는데 조기 섬멸되거나 다시 북상 도주했고 당시 관련 첩보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거를 육군정보참모부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네. 결과를 보면 북괴 군사 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서 특이한 전쟁 징후가 없다. 그러니까 전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폭력적인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국무위원과 대통령을 강압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의결을 한 건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또 대법원 판결이 사실 인정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임시 국무회의가 이제 중앙청에서 열리는 거예요. 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확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앙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청에서. 지금은 없어졌죠. YS 때 그 일제 때는 총독부 자리였기 때문에 이거 없애자. 그게 박물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이었는데 예. 그걸 없애버렸어. 그렇죠. 어, 역사 YS 방송이었죠. 때는. 네. 굳이 그걸 없앨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하간 그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같은 자리, 맞아요. 정부종합청사 같은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중앙청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앙청 안에서 국무회의가 이제 열렸어요. 임시 국무회의가. 네, 근데 노태우 등이 네. 수경사 제30경비단 병력으로 외곽을 포위했어요. 야. 그리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국무회의장까지 가는 계단, 그러니까 중앙청 내부인 거죠. 계단과 복도에 소총으로 무장한 장병들을 1~2m 간격으로 이렇게 서 있게 한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이제 여기에 겁을 먹고 겁나죠. 반대 토론 없이 8분 만에 계엄 확대안을 의결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내란이 성립을 합니다. 그 만약에 5.17 기업 무슨 요건 다 되네 그 무슨 기업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로. 집어쳐 이렇게 했으면은 1.2m 간격으로 총 들고 서 있는 군인들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8분 만에 그래 개업하자 하자 이랬던 그렇게, 거란 예, 얘기죠. 그렇게 된 누가 거예요. 봐도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5.18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이제 좀 그 무차별적으로 아주 난폭하게 진압을 한 다음에 네. 5월 27일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보위를 설치해서 네. 국보위. 중요한 국정 시책을 결정했는데 그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을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한 거예요. 이렇게 네. 해라 이렇게. 이거는 바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도 봉쇄하고 그렇습니다. 주요 정치인들도 구속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 이걸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의 통치 조직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국헌문란이었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해요. 네, 했습니다. 여기서 언론인 해직도 결의가 됐는데 1980년 그해 그 여름에 네.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네. 만만한 KBS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모두 다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사표를 내가 해가지고 낸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놈들만 수리를 하는 거야. 선비할 수리를.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근데 사표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양식이 있지. 뭐 딱 이렇게 쓰라고 다 양식이 내려왔어요. 사직서, 이름, 직위, 뭐 그리고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뭐 사직하겠습니다.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네. 뭐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이런 건데 이게 일정한 쓰라고 하는 양식에 더해서 맨 밑에 괄호 열고 본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괄호 닫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예, 그렇죠. 어떡해. 아유, 저는 좀 너무 그런 살고 식이었구나. 싶어요 뭐 이런 거지. 그것도 약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느낌도 포함이네요. 네, 앞으로 나를 살려주면은 예. 조직에 목숨 걸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 네. 그 당시 그 뉴스 하던 아나운서들도 이거 저기 잘못하면은 나 목이 날아간다. 그래서 뉴스를 읽어야 되는데 몇 차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네.
그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와. 이제 당시에는 뉴스를 이렇게 기자들이 쓸 때 요즘 다 컴퓨터로 나오잖아요. 네.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그때 손으로 썼다고 기자들이. 근데 개발세발로 써가지고 정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그래서 아나운서가 다시 이걸 해독을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미국은 전두환 장군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네. 미국은 전두환 장군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색이 되고 밖에도 사색이 되고. 그래서 이 글씨가 아주 엉망이니까 네. 이 기사를 쓴 기자하고 읽은 아나운서 사이에 응? 네가 그렇게 썼잖아.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다는 그런 일화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야, 그때 진짜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맞아요. 벌벌벌 그때 떨던 당시 시절이겠네요. 80년대 네. 해직 언론인들에 네. 대한 또 이제 대부분 판례가 아주 후에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 진짜 뭐 언론을 장악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이 어떻게 해야 자신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계획이 참 치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또 그때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해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KBS에서 중계를 했었어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 무슨 삼사관학교 그 한다고 뭐를 중계를 해요? 근데 우리 대통령 각하 전두환 각하께서 육사에 대한 출신이어서 엄청나군요. 네. 중계 방송을 했는데 딱 이제 아나운서가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이 입에 붙다 보니까 네. 지금 전두환이 이제 들어왔어요. 네. 운동장으로 들어왔어. 지금 전두환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2번 했었나 봐. 근데 당시에 또 권력에게 충성하려는 사람들이 찔러가지고 네. 결국엔 그 중계한 아나운서한테 중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네. 그 당시는 전혀 뭐 아무런 관념도 없고 기억도 없는데 야, 너 오늘 저 유경수 여사라고 했다더라. 그것도 2번이나. 그냥 집에 있어. 나오지 말고 회사. 바로 이거 될 뻔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누가 또 이순자 여사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한번 나를 뭐 유여사로 그렇게 봐주셨다면은 오히려 유경수는 굉장히 이미지 그렇죠. 좋잖아요. 이미지가 최고였죠. 뭐 그런 아나운서한테 불이익을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야와 같은 은혜로 돌아오셨다는. 근데 그 양반이 3년 뒤에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중계 방송을 나간 거야. 네. 뭐 우리 청소년 축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냥 야 가서 중계해라. 그 중계 방송을 위해서 무슨 그 오디오 라인도 그 당시에는 청약을 해야 됐거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전화기로 중계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4강이 달성됐잖아. 4강. 멕시코 멕시코 청소년 축구. 뭐 최순호, 김정부 뭐 이런 선수들. 박종환 감독. 네, 그렇죠. 와. 그래서 그 잘하시네요. 양반은 그때까지 라디오 축구 중계만 하다가 네. 그 중계로 인해서 대박이 나서 전두환 대통령 유경수 여사라는 그런 과오를 깨끗하게 씻고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K리그에 또 이게 중계 방송으로 또 데뷔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 통폐합을 해서 뭐 TBC가 MBC로 바뀌고 이제 그때가 그렇죠. 이제 그때죠. 80년대 말에 80년 말에 그랬는데 음. 그때는 방송도 얼마나 그냥 집요하게 못 살리고 그랬는지 그 이제 박정희 때 이제 네. 그런 관행이 생겼는데 외래어 쓰지 말자. 왜냐면 박정희 스스로 자신도 이제 친일 네. 군인 출신이니까 네. 국어를 가깝게 사랑함으로써 그 자신의 이런 친일 이미지를 씻고자 모든 걸 다 우리말로 하라고. 그래서 골키퍼 이런 말 못 썼어요. 그러면은 문직이라고 했지. 북한이랑 비슷했네요. 그렇지.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두환이 이제 육사 체육대회 중계하면서 우리 저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문직이 출신이다. 이래야 하는지 이걸 놓고 내부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사. 골키퍼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문직이 출신이었다죠. 이런 말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는. 이게 또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진짜. 생각이 그 들어서. 당시에는 또 그 가수들도 심지어 가수들도 저 외래어 못 쓰게 됐었어요. 뭐 블루벨스 이런 거는 아주 청종들 이렇게 바꿨어요. 청종들. 그래서 음방울 자매. 맞아. 그렇지. 뭐 이런 식이 바니걸스도 나오군요. 그 토끼 소녀. 네, 토끼 소녀. 예. 네. 그래도 저 또 뭐야 키보이스는 뭐 열쇠 소년들 뭐 막 이랬을 거예요. 예. 무슨
삼태기 뭐 네. 그런 그래서 거 있잖아요. 그 뒤로는 삼태기. 예. 그 뒤로는 자기 검열을 삼태기면- 해가지고 그 뒤부터 나온 팀 이름은 뭐 논두렁 밭두렁 이런 거 나왔던 거예요. 아 그게 그런 발단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방송의 역사가. 그 저기 김세레나 씨는 김혜자, 그 위키리라고 있었어. 그다음에 이한필. 이렇게 아, 이름을 바꿨어요? 외래어 이름을 다 바꿨어요. 패트김 씨는요? 패티김 씨가 김혜자. 아, 김세레나가 아니라 패티김이었다. 패트김 씨가 김혜자 씨. 네, 아. 그렇습니다. 야 재밌네요. 재밌는 그렇게. 역사. 우리 또 히히히 히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 많이 봐야죠. 거기서 안 했어요. 아, 네, 거기서 거기서 안 안 하셨어요. 했고. 거기서 한번. 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외래어로 나온 팀 이름 같은 경우에 또 다 우리말로 바뀐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팝송 가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팝송 가서 그대로 가야지 팝송 뭐 가수는 어떡하겠어. 이제- 뭐 백스트리트 보여주면 뒷골목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예. 뭐 약간 이렇게 한다고요? 뭐 이런 건 좀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신선했겠네요. 네, 그렇게 했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사실 그렇게 사표소동도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네. 예. 진짜 비정상적인 일들이 진짜 정상처럼 돌아다녔던 시기예요. 아니 자기 나라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 군인이 그건 뭐 그렇죠. 우습지도 않은 경우지 그거는 네. 외래어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요. 예.